건강한 혈당 관리는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약물이나 운동에만 의존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식단이 혈당 조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본 한 남자의 이야기다. 존은 45세의 중년 남성으로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난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의 의사는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존은 이 말을 귀담아 듣고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식단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존은 혈당 지수를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식품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가 발견한 첫 번째 식품은 바로 귀리였다. 귀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존은 아침마다 귀리죽을 먹기 시작했고 거기에 견과류와 베리를 추가하여 맛도 높였다. 다음으로 존이 찾은 식품은 고량황이었다. 이 곡물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는 매주 몇 번씩 저녁 메뉴로 고량황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색다른 맛에 점점 매료되었다. 채소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존은 매 끼니에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추가했고 간식 대신 당근 스틱과 후머스를 즐기기 시작했다. 채소는 또한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었다.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당 조절에도 좋다. 존은 오후 간식으로 베리를 먹거나 아침 귀리죽에 올려 먹었다. 이러한 과일들은 단맛은 있지만 과당 함량이 높지 않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었다. 견과류와 씨앗류도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존은 아몬드, 호두, 치아씨앗 등을 식단에 추가했다. 이들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준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도 존의 식단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면서 존은 혈당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요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맛을 즐기게 되면서 건강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이 혈당 수치는 점차 안정적으로 변해갔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었다. 이렇게 존은 단순한 식단 변화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하며 혈당 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품 선택의 힘을 널리 전파했다. 그의 이야기는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한데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감염을 피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때 나의 친한 친구 은지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슈퍼푸드라는 걸 챙겨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연구하더니 어느 날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면역력 높이는 슈퍼푸드 챌린지 해보자. 나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음식으로 면역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싶었지만 믿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슈퍼푸드 여정은 나의 식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첫째 주 은지가 추천한 것은 베리류였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 작은 과일들은 그 모양만큼이나 강력한 항산화제 덩어리였다.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요거트에 넣어 먹었고 그것이 주는 기분 좋은 상쾌함에 반하게 되었다. 둘째 주의 주인공은 마늘이었다. 은지의 설명에 따르면 마늘은 천연 항생제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저녁 식사마다 마늘을 듬뿍 넣은 요리를 만들었다. 혹시나 나는 마늘 냄새가 걱정됐지만 익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나의 요리 실력도 덩달아 향상됐다. 셋째 주에는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니 몸이 더 개운한 느낌이 들었다. 은지는 나에게 녹차를 마실 때의 팁을 공유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우려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약간의 신경을 쓰며 마음도 함께 고요해졌다. 넷째 주, 드디어 시금치의 차례였다. 나는 샐러드에 넣거나 달걀 프라이를 할 때 함께 요리하기 시작했다. 시금치 속에 풍부한 비타민이 피로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고 은지는 말했다. 다섯째 주에는 연어를 먹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연어가 더 맛있게 느껴졌다. 나의 일주일 계획표에는 매주 한 번 연어 요리가 단골 메뉴로 자리 잡았다. 여섯째 주에 만난 것은 아몬드였다. 손이 괜히 심심할 때 아몬드를 조금씩 꺼내 먹고는 했다.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덕에 포만감도 느낄 수 있었다. 일곱째 주는 사과로 가득 찼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있듯 매일 아침 사과를 하나씩 먹기 시작했다. 이는 장 건강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덟째 주에는 고구마였다.
군고구마의 달콤함에 빠졌고 아침으로도 간식으로도 먹었다. 고구마의 섬유질 덕분에 소화도 훨씬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아홉째 주, 은지와 나는 생강을 경험했다. 생강차를 만들고 생강이 들어간 요리도 시도했다. 이 알싸한 뿌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면역력 증진에 탁월했다. 마지막 열째 주, 우리의 마무리를 장식한 것은 요거트였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의 건강을 보호하며 이는 곧 면역력 강화로 이어졌다. 매일 다른 토핑과 함께 요거트를 먹으며 다양한 맛을 즐겼다. 이 여정은 단순한 식사 습관, 그 이상의 것이었다. 은지와의 서로 격려하며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정 후에 신기할 만큼 잦던 감기와 바이러스로부터의 공격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면역력 강화는 어쩌면 슈퍼푸드만의 힘이 아니라 그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찾는 과정에 있지 않았나 싶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의 삶에서 음식은 단순한 연료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금과 설탕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흔한 조미료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과다 섭취 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몸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 및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 시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티스푼 하나 분량에 해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소금 함량 때문에 우리는 종종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설탕에 대해 알아보죠. 설탕은 자연적인 탄수화물로 에너지의 즉각적인 공급원이 되지만 그로 인해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당뇨병, 비만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WHO는 성인의 경우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 이하로 설탕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하며 가능하다면 5%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약 25g, 대략 6티스푼 정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소금과 설탕을 좋아할까요? 적절한 수준에서 이 둘은 음식의 맛을 더하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식문화를 돌아보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외식의 빈번한 이용으로 숨어있는 나트륨과 설탕에 덫에 쉽게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금과 설탕 섭취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선 레이블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요리함으로써 첨가물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소금 대신 향신료나 허브를 사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설탕의 경우 천연, 감미료로 대체하거나 과일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단맛을 얻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금과 설탕은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될 필요는 없지만 현명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변화를 주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건강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녹색 잎채소가 가득 담긴 샐러드 접시나 신선한 과일과 함께한 그레인 볼을 상상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건강식이 곧 건강한 음식이라는 등식을 떠올리지만 과연 그것이 언제나 맞는 말일까? 건강식을 주제로 하는 이 긴 이야기는 위 질문에 대해 고민하며 시작된다. 어느 날 강호라는 이름의 남자는 소셜미디어에서 30일 건강식 챌린지라는 글을 보게 되었다. 마침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던 강호는 이에 흥미를 느끼고 챌린지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계획에 따라 강호는 오트밀, 아침 식사, 볼륨 가득한 샐러드 점심, 퀴노아와 렌틸콩으로 채운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은 무척 만족스러웠다. 가볍고 신선한 음식 덕에 몸도 가벼워졌고 에너지 레벨도 높아진 듯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고 급격한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게다가 강호는 점차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건강식이어도 몸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소 이상했던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호는 영양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담사는 강호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자세히 물어본 후 그의 식단에 일종의 균형의 부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호가 먹고 있는 건강식은 모두 좋은 음식이었지만 문제는 그의 식단이 다양성과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칼로리는 부족했고 특정 영양소가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했다. 상담사는 강호에게 건강식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으로의 변화를 권장했다. 이 말을 듣고 강호는
자신이 간과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또한 건강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칼로리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된 음식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강호는 식단을 조절하며 야채와 곡물뿐 아니라 계란, 견과류, 그리고 때때로는 고기도 추가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강호의 건강 상태는 다시 좋아졌고 그는 비로소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식임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건강식이란 매일매일의 식단에서 지속 가능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강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음식이란 단순히 특정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다채로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결국 건강식이 정말로 건강한 음식일지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